네, 안녕하세요. 금일 영상에서는 TMF ETF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이제 서학개미 순매수 항상 상위에 랭크되는 종목입니다. 국채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시장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매수하는 것인데요. 디렉시온 데일리 20년물 지금 이 종목은 국채 가격의 미국 장기 국채 가격의 변동성을 3배 추정합니다. 일별 수익률 추정이라는 점을 일단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종목이 오를 것인가? 자, 이 종목이 오르기 위해서는 국채 가격이 올라야겠죠. 자, 그러면 국채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할까요? 국채 가격이 오르려면 국채 금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자, 국채 금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채 10년물, 5년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사에서 종종 보곤 하는데, 자, 미국채 금리가 올라야 채권이 가격이 떨어진다. 이 내용이 아마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1년 후에 우리가 하나의 채권을 사는데 만약에 채권을 하나 산다라고 할 때 1년 후에 11,000원을 준다고 합니다. 11,000원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 채권, 즉 이 하나의 종이 쪼가리를 우리가 사면 1년 후에 나에게 11,000원의 가치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데 이 상품이 연수익률이 20%의 상품이라면요. 지금 9,160원에 이거 종이 한 장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익률이 10%의 상품이라면 지금 가격이 11,000원이죠. 자, 만원이죠, 만원. 자, 그러면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 현재 채권의 가격이 낮습니다. 거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익률이 높을수록요, 채권의 가격, 즉 현재 채권의 가격이 낮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국채 금리가 오르느냐 떨어지느냐를 알 수 있다면 채권 가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국채 금리가, 자, TMF가 오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채 금리가 떨어져야 TMF가 오릅니다. 왜? 국채 가격이 올라야 하니까. 자, 국채 가격이 올라야 하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떨어져야겠죠. 이 부분은 생소하신 분들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저도 항상 헷갈리고요.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자, 캡처를 정지 잠깐 하신 다음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그럼 국채 금리를 봐야겠죠. 국채 금리는 저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차트는 지금 미국 정부 10년 채권 금리가 현재 3.8% 나오고 있죠. 지금 뉴스에서는 국채 금리가 모두 이제 하락한 것처럼 전일 전체 뉴스에 도배됐지만 실제로는 곧바로 말아 올리면서요. 고점 달성한 상황에서 지금 다시 살짝 꺾이고 있는 형태입니다. 1시간 차트고요. 날 차트입니다. 자, 근데 날 차트의 흐름을 제가 한번 짚어드릴 텐데, 올해 3월에 국채 금리의 하락이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국채 금리가 3.8에서 위에 보이시는 직진 추세선을 2번 맞고 떨어지는 형태로, 제가 이때 당시에 2년물, 5년물, 10년물 그리고 20년물까지 전체 조정 나올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 위치에서 지금 보시면 이때 당시가 말씀드렸던 3월 위치입니다. 지금 채권 금리가 당시 4%대에서 3.3%까지 떨어졌죠. 말씀드린 위치에서 채권 금리 역시 모든 2년 단기물, 장기물 전체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요, 딛고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자, 이 형태가 다소 생소하실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캔들로 좀 보여드리면요. 자, 날 차트에서 3일 차트로 보고 나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채권 금리는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도 제가 채권 금리가 추가 상승이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꼬리 달린 형태에서 동일한 형태죠. 직전 영상을 보셨다면 제가 특별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지금 채권 금리 자체가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이제 장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3일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채권 금리는 상승하게 되고요. 그러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뜻하기 때문에 증시가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직전 나스닥 영상을 보셨다면 나스닥이 이번 하반기까지 얼마만큼의 상승 기대치를 갖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견해가 좀 공유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과 마찬가지 맥락으로 지금 채권 가격이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즉 채권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채권 가격 자체는 떨어지게 될 것이다. 즉 사려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증시와 채권 국채 금리가 반드시 커플링 된다거나 디커플링 되는 형식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채 상승분에 대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가 상회한다면 또 채권물의 그 메리트가 또 사라지게 되니까 채권물 자체에 채권 가격 자체에 대한 수요나 공급 역시 대외적인 요건으로 다양한 요소가 반영이 된다면 바뀔 수가 있겠죠. 증시와 반드시 100% 연동하면서 디커플링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영상이 TMF, ETF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지금 국채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이 시점에 TMF가 제가 볼 때는 한 파동 더 올라갈 수 있어 보이거든요. 국채 금리 자체는. 그러면 TMF는 한 파 더 떨어질 수 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이 형태에서 제가 위아래 이미지를 같이 함께 가져온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보시는 이 자리가 2022년 1월입니다. 자, 여기가 2022년 1월. 이 자리. 자, 그리고 이 자리. 자, 1월을 기점으로요. 국채 금리의 상승과 함께 TMF, ETF의 하락이 디커플링으로 나왔고 양쪽 모두 횡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구간이지만 사실상 지금 이 차트 3일 차트이기 때문에요. 날 차트와 시간봉으로 보게 되면 그 등락이 비교적 명백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위치가 바로 여기서 맞고 떨어질 거라고 했던 위치가 이 자리에서 떨어졌고요. 여기서는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었죠. 이 자리가 여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3월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렸고요.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었던 위치가 바로 여기고 그 캔들이 바로 지금 이 자리다. 여기서 한번 떨어졌고요. 올라간다고 한 자리에서 올라갔는데 지금 보기에는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 한 파 더 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나스닥 카운팅을 이제 최근에 좀 보신 분들께서는 지금 이 자리가 전체가 임펄스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제가 임펄스가 나가는 자리는 항상 이렇게 추세선의 돌파와 함께 진행이 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 그러면 전체 채권물 자체가 이러한 상승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한파동의 사이클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TMF 상품에 대한 투자가 저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맞고 떨어져 준다면 꺾일 수 있겠지만 관건은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TMF는 한 파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 지금 자리에서 물리게 되면요. 사실 대책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채권금리의 상승 파동 속에서 지금 그러면 TMF의 개별 파동을 본다면요. 물론 이러한 앞전 설명들을 생략하고서 제가 TMF의 개별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엘리엇 파동이라는 것도요. 결국에 증시나 경제 상황이나 대외적인 요건을 함께 보면서 분석이 진행이 되면 좋다. 한 파 더 남아있는 위치로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사실 분석 자체를 TMF에 대한 이 견해에 대해서 저점 즉 7.1부를 깨지 않으면 우상향 가능한데 여전히 한 파 더 하락 조건이 남아 있다. 이럴 때는요, 이 종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사실 어려운 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채권 금리에 대한 분석과 국채 금리, 채권 가격과 ETF 상품과 증시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유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따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이지만, 이 종목 자체에 대한 매매는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 종목을 하고 싶다, 이 종목을 하고 싶다면 내 생각에 오늘이 바닥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오늘 사면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사서요, 자, 이런 자리에 그냥 스탑로스 7.45불 또는 7.33불에 스탑로스 손절 대응하면서 그냥 오늘 사서 홀딩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자리죠 사실. 최저점 부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앞전 설명드린 것처럼 추가 한파동의 하락 가능성이 보인다. 이것은 곧바로 떨어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등을 주고 나서 떨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반기까지 지금 구간 자체가 신경을 써야 되는 자리입니다. 네, 왜냐하면 국채금리가 곧바로 지금 돌파가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곧바로 떨어질 수가 있고, 다만 국채금리나 채권 가격 자체가 증시나 어떤 대외적인 요건 그리고 기준금리와 함께 발표되는 기준금리와 100%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사실 국채금리와 증시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또 마냥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참고하는 지표로 삼을 수 있을 뿐이고요. 자, 3일 차트로 볼 때 전체를 지금 세파동으로 나왔죠. 어렵지 않습니다. 전체 세파동으로 나왔죠. 자, 지금은 하나 더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 리스크가 열려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나스닥은 올해 하반기까지, 올해 연말까지 상승이 열려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반드시 간다라고 표현드리지 않습니다. 열려 있다라고 표현을 드리죠. TMF 올해 연말까지 하락이 열려 있다. 즉 리스크가 배제되지 않았다. 자, 한 파 더 남아 있습니다. 계속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적으로도 그렇고요. 국채 금리와 채권 가격을 볼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종목 리스크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단순합니다. 이 자리 깨지면 저점 파동으로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7.3불을 하방 이탈하면 제가 볼 때는 3불까지 열리게 되고요. 특히 6.2불을 하방 이탈하면 거의 4불 언더까지는 고정이다. 이렇게 보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제 국내 종목들 그리고 코스피에 대해서 잠깐 또 한번 기회 되는 대로 빠르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